대체 회독을 하고 나서 뭐가 남는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막판에 타격이 커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수험 회독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암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인지, 이해 단계의 올바른 인풋 공부법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8421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무사 시험에서는 6421 회독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합격 수기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수험 스케줄을 짤 때 대체 이게 뭔지 여기저기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전효진 변호사님의 공부법으로 알려진 회독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일을 기준으로 전날 하루 동안 1회독을 하고 그 전에는 이틀 동안 1회독, 그 전에는 4일 동안 1회독, 그 전에는 6일에서 8일 동안 1회독을 하면 합격한다는 공부법입니다. 직관적으로 이 회독법을 저희 노무사 시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조금 후에 제가 8421 회독법을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했는지도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이 회독법을 적용해서 노무사 시험을 합격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독법은 암기에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회독법을 통해 인지, 이해, 암기의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회독 스케줄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계획표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운로드 링크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시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회독인데요. 저는 4과목을 8개월 동안 각각 최소 20번에서 40번까지도 회독한 것 같아요. 저희 시험은 노동법 중 개별법, 집단법을 하나로 묶는다고 했을 때 총 4과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시험날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를 보고 두 번째 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을 보게 되죠. 앞에서 보셨듯이 첫 시험일 전날인 금요일에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를 각각 1회독 하셔야 하고 첫날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시험을 보시고 와서 행정쟁송법과 선택 과목도 각각 1회독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짜셔야 하는데 전날 본대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날 1회독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동법만 전날 1회독이 가능하려면 인사노무관리까지 고려했을 때 노동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채 5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 전에 계속 누적해서 회독을 해놓으면 수백 페이지 분량의 책도 5시간에 1회독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1회독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첫 회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회독을 하기가 쉽지 않게 돼요. 1회독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2회독을 또 어떻게 해? 하면서 책 펴는 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회독을 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 맨 처음 읽었던 부분은 이미 휘발되고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실 첫 회독의 목적은 익숙해지기인데요. 이건 쓱쓱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첫 회독보다 두 번째 회독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회독에 시간이 좀 더 걸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임박해 올수록 회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야 돼요. 정리하자면 회독 시간이 이 그래프처럼 분포돼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300페이지 분량의 노동법 기본서를 첫 회독하는 데에 1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건 대목차만 읽으시면 가능한데요. 그리고 2회독을 하실 때에는 1회독을 하면서 읽었던 대목차에 더해서 중목차 정도까지만 회독하시면 됩니다. 노동법 교재를 보고 함께 회독해 볼게요. 1회독은 제목인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와 대목차인 의의,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취업규칙까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2회독 때에는 이에 더해서 중목차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는 중목차가 따로 없으니까 저라면 근기법 제15조, 근기법 제27조 같이 조문이 적혀있는 부분을 눈으로 훑을 것 같아요. 이런 조문이 이 쟁점에 나오나 보다 정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회독 때에는 이에 더해서 소목차인 문제점, 학설, 검토도 읽으실 수 있겠죠. 4회독 때에는 추가적으로 제일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 몇 개만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 과정에서 대체 회독을 하고 나서 뭐가 남는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게 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노동법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유리성 원칙 쟁점에서는 근로기준법이랑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얘네 관계를 자꾸 언급하네 정도의 느낌만 남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반 회독의 역할입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기. 이러면 1회독, 2회독에는 1시간 정도면 됐는데 3회독에는 2시간, 4회독에는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는 이 과목과 점차 친해지는 인지 과정을 거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회독, 6회독, 7회독으로 갈수록 회독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늘어날 거고 결국에는 한 과목 전체를 회독하는데 일주일 혹은 열흘 이상도 걸리실 수 있어요. 이때에는 이해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니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한 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기록해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 직전에 842 스케줄을 짜려면 한 번 회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느 정도로 단축되고 있는지의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만들었던 회독 스케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842일 정확히 이렇게 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직전 1회독이라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돼요. 저는 과목별로 회독 스케줄을 조금 달리 했어요. 계획표를 확대해 보시면 시험날을 D-Day로 해서 D-50일 정도부터 시험 직전 회독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회독은 계속 했었고요. 여기서 먼저 결정하셔야 하는 점이 하루에 몇 과목을 회독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하루에 2과목씩 봤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제 주변에는 하루에 4과목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3과목씩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 2과목씩 본 이유가 하루에 4과목을 다 보기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했고 저희 시험은 어차피 하루에 2과목씩 치러지니까 이에 맞게 하루에 2과목씩 묶어서 공부하는 데 익숙해지고 싶기도 했어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회독 스케줄을 짜실 때 하루에 몇 과목씩 볼 건지를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의 계획표를 볼게요. 시험 전날 전 과목을 1회독하기 위해서는 첫 시험날인 토요일 전날 금요일에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각각 1회독을 해야 하고 그 전날인 목요일에는 행정쟁송법과 선택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퐁당퐁당으로 회독 스케줄을 짜셔야 휘발되는 양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럼 시험일을 기준으로 이틀 동안 전 과목 1회독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저는 시험 전날 전 과목 1회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불안해서 그 전에 이틀 동안 1회독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습니다.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림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별로 시험 전 50일 동안 최소 10회독 이상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고요. 보시면 842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목별로 달리한 게 보이시죠? 어떤 과목은 3일 만에 1회독을 하기도 했고 어떤 과목은 4주 동안 1회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회독 스케줄을 짜보시기 바래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과목당 최소 10번 이상 회독할 수 있도록 짜셔야 합니다. 막판 50일 동안 짧은 시간 내로 최소 10회독 몰아치시고 총 8개월 동안은 최소 20번 이상 회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회독할 때 꼭 지키셔야 하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과목별로 꼭 밸런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마음이 가는 과목과 정이 가지 않는 과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과목끼리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법 공부가 재미있다고 해볼게요. 오늘 오전, 오후 공부로 노동법을 계획해놨고 오후 저녁 공부로 인사노무관리를 계획해놨는데 노동법을 회독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난 노동법이 재밌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분량을 다 공부해야 하니까 인사노무관리에 투자할 시간을 노동법에 끌어오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미련을 버리시고 노동법은 덮고 인사로 넘어가셔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과목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이건 정말 막판에 타격이 커져요. 제가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미리 밸런스를 맞춰서 계획을 짜주시고 그걸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회독할 때 지켜야 할 2번째 사항인데요. 공부 스케줄을 짜실 때 분량 기준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2과목씩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노동법에 5시간, 인사노무관리에 5시간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스케줄상 노동법 전체를 3일 안에 1회독해야 하니까 오늘 노동법은 4챕터 정도를 공부해야 하고 인사노무관리는 8일 안에 1회독을 해야 하는 스케줄이니까 오늘은 2챕터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분량 기준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공부에 투자할 시간만 정해두면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독 스케줄이 계속 밀릴 수 있어요. 과목별, 분량별 소요시간 기록을 누적해 두시면 이를 참고해서 미리 공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노무사 수험 회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독 스케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양식을 받아가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획은 노트북으로 짰고 그 종이를 출력해서 매일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합격에 가까워지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항상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